제가 생각하는 비절개 눈매 교정은 어떠한 경우에 적절히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눈에 띄는 안검하수, 그러니까 누가 봐도 졸린 눈이고 처진 눈꺼풀 피부에 의한 가성 안검하수가 아닌 진짜 안검하수, 눈 뜨는 힘이 약해서 생긴 안검하수가 있는 경우라면 저도 그러한 경우에는 절개 눈매 교정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비절개 눈매 교정이 필요한 경우는 안검하수가 아닌 경우입니다. 되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비절개 눈매 교정을 반대하는 입장과 어느 정도 반쯤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중등도 이상의 안검하수가 있는 경우에는 비절개 눈매 교정만으로는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누가 봐도 졸린 눈이신 경우에는 비절개 눈매 교정보다는 절개 눈매 교정을 통해서 안검하수를 해결하시는 방향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정상인 환자에서 비절개 눈매 교정 수술을 하라는 이야기인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는 미용 수술은 비정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쁜 눈에도 매몰 수술을 해서 쌍꺼풀을 만들 수 있듯이, 이미 눈 뜨는 힘이 정상인 경우에도 비절개 눈매 교정을 함으로써 눈을 조금 더 뜨면서 눈이 조금 더 시원하고 예뻐질 수가 있고, 매몰 쌍꺼풀이나 부분절개 쌍꺼풀과 병행하는 경우에 눈 뜨는 힘이 미세하게나마 강해지면서 쌍꺼풀이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고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몰 쌍꺼풀을 하기에는 왠지 풀릴 것 같고, 절개 쌍꺼풀을 하자니 좀 흉터나 회복 기간의 측면에서 나이가 어린 중학생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권해야 하는 생각도 들고요. 보호자분들도 걱정을 하시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그거를 의사가 딱 정해서 알려줘야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환자분 본인이 원하는 거를 맞춰드리는 게 미용 수술을 하는 의사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능한 결과나 가능한 부작용, 회복기간 등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고 같이 상의해서 결정을 해나가는 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본인의 눈을 살펴보기 위해서 거울을 유심히 이렇게 보시다 보면 실제보다, 평소에 눈 뜨는 힘보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눈에 힘을 주고 있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상담을 오셔서 거울을 들고 쌍꺼풀을 저와 함께 만들고 보시다 보면 평소보다 살짝 눈에 힘을 더 주고 쌍꺼풀을 풀리지 않도록 이렇게 의식적으로 힘을 주고 계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비절개 눈매 교정을 하지 않고 쌍꺼풀만 수술하게 되면 거울에서 보셨던 그 디자인의 눈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본인의 눈은 미세하게나마 저랑 라인을 잡을 때 그 힘을 줬던 눈보다는 눈 뜨는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자인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수술을 하고 났더니 약간 높은 듯한 느낌이 든다, 조금 과하게 됐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비절개 눈매 교정을 추가하셨더라면 조금 나은 경우였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쌍꺼풀 수술하기 전에 내가 눈을 뜨는 힘이 정상이더라도 쌍꺼풀 수술을 해서 앞쪽에 늘어져 있는 피부를 건판에 유착을 시키는 순간 눈 뜨는 근육, 상안검 거근이 들어 올려야 하는 무게가 증가함으로써 눈 뜨는 힘이 부담해야 할 무게가 증가하면서 실제로 눈 크기가 약간 작아질 수 있다는 내용이 성형외과 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할 때 눈과 쌍꺼풀 수술을 하고 나서의 쌍꺼풀의 높이가 미세하게 다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0군데를 돌아다녔는데 절반은 눈매 교정을 권하고 절반은 비절개 눈매 교정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비절개 눈매 교정이라는 수술 자체가 매우 미세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의 경험에 따라서 아주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절개 눈매 교정을 권하는 병원은 나쁜 병원이고 권하지 않는 병원은 양심적인 병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를 하도록 조장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의사들끼리 다른 의사의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내가 그 의견에 반대되던 의견을 갖고 있더라도 실제 그 선생님께서 어떠한 근거로 그렇게 수술을 하시는지, 내가 그 환자를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나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흥미를 끌기 위해서 이런 수술
수술하는 거는 되게 나쁜 거다, 이런 수술하는 거는 되게 잘못된 거다, 이런 말씀들을 요즘에 너무 유튜브에서 쉽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께도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정보를 얻는 것까지는 가능하시겠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상담을 받아서 어떤 수술을 할 수 있고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상담을 직접 받아보고 그 선생님하고 이렇게도 고민해보고 저렇게도 고민해보고 이런 측면도 생각해보고 저런 측면도 생각해보고 하면서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것이지, 나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은 후에 의사가 나를 속이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오히려 쓸데없는 불안감, 의사와 환자 관계의 신뢰관계만 깨뜨리는 셈이 되고 되게 위험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